아기가 이제 옹알이 하는 거예요. 아기 옹알이. 잠시 후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정상적이에요.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자, 이제 출발해요. 그런데 소리. 아이고. 소리가 계속 윙 소리 나죠? 점점 더 빨라집니다. 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 동안인가요? 마지막 차가 이상해서 출발할 때가 시간을 보겠습니다. 붕 할 때부터요. 밑에 시계 보세요. 시계 여기에 차가 뭉 할 때부터 16분 한 30초부터인가요? 좀 더 가서 이제 됐네요. 16분? 네, 22초. 16분 22초부터 해서 17분 10초까지. 그러면은 한 50초간인가요? 16분 22초부터 17분 10초까지 약 한 50초 동안 차가 왕 하면서 다녀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죠. 잘못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차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소리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100%는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 차가 미쳤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는 차는 정상이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99.9%입니다. 국과수에서 결과 나오면, 그리고 EDR 기록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니죠. 국가수는 차는 멀쩡하다. 차는 멀쩡하죠. 쇳덩어리고 고철덩어리, 고철은 미치지 않았어요. 저렇게 됐어요. 저. 고철이 미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던 전자회로가 미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국가수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고, 이거 가면 여기 살아있나요? 이거요. 핸드폰, 망치로 막 박살내놓으면은, 그럼 그 안에 있던 기록 남아있나요? 그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의 100%는 할머니 어떻게든지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차가 미쳐서, 예, 차가 미쳤다는 의견이 100%입니다. 네. 차가 미쳤다는 의견이 100%고요. 저도 차가 미쳤다고 봅니다. 저럴 때, 네, 아쉬움이
아쉬움이 남죠. 예. 자, 이번 영상, 이번 사고 국가수에서 결과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국가수에서 차는 정상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99.9%라고 그렇게 설명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거 지난 5월 7일 날 방송했던 겁니다. 2달 조금 지났네요. 자, 국가수에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우선 뉴스에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뉴스 몇 개 보죠. 여기 브레이크 딱딱해 역주행 참사 닮은 꼴 국가수 분석 결과 출고 한 달도 안 된 신차 전복 급발진 주장에 국가수 결함 발견 못해. 2살 소녀가 아니고 10개월 된 소녀예요. 시속 165로 달리다 전복 국가수 판단은 볼까요? 자, 2주 된 신차 SUV 몰다가 사고 국가수 차량 결함 못 찾아 가속 페달 잘못 밟았을 가능성 이렇게 지난 4월 10개월 된 소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국가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국가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등을 그러니까 국가수에서는 EDR하고 폐차된 그 차 전복돼갖고 완전히 고철된 그 차 2개를 갖고 놓고 하는 거예요. 사고 전 운전자가 제동 장치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확인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가수 판단에 기초해서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월 7일 경남 함안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한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됐다. 1.3km를 더 질주하다가 인근 지방도로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논에 전복됐다. 국가수 감정 결과 표지판을 들이받을 당시 시속 속도는 165km였다. 60대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10개월 된 손녀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되지 않았다고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또 2주 된 차 전복됐다. 결함 발견 못했다. 정밀 감정 결과를 국가수에서 보내왔다. 해당 사고 국가수는 해당 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결국은 뭘 보고 할까요? EDR하고 블랙박스 분석 그리고 쇳덩어리, 고철덩어리 이거 놓고 하는 거거든요. 또 CCTV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 담겨 있다. 그래서 급발진 가능성은 경찰은 국가수에서 차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급발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자, 또 브레이크 딱딱해 역주행 참사 닮은 꼴 국가수 분석 결과 운전자 지난 4월 경남 함안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청합 창사랑 연결해서 아마 뉴스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해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국가수 분석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 웅 하면서 사고가 났다. 아슬아슬하게 막 피하다가 마지막에 시속 165km에서 꽝 들이받고 뒤집어졌다. 10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하게 굳어 작동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시청역 사고 역주행 참사 운전자 같은 취지를 주장한 것이다. 국가수는 사고 기록 장치, EDR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DR은 늘 브레이크 오프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속 페달 99%. 여태까지 제가 수십 건의 EDR 자료를 본 결과
모두가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변 CCTV 분석 결과에도 자동차 브레이크 등 보이 들어오지 않는 것 조사됐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를 볼 때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 측은 국가수 감정 결과가 차량 결함이 없었다고 단정 지은 것은 아니다. 차량 결함으로 기록 장치 자체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네. 어떻습니까? 국가수에서는 차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 관련해서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요. 지금 도연이 아빠가 도연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저한테도 좀 도와주십시오. 네, 변호사님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셨는데요. 도연이법은 작년에 발의됐다가 결국은 폐기됐습니다.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어서 그 법이 이제 추진되다가 결국은 국회가 이제 회기가 끝나서요. 자동 폐기됐죠. 물론 요즘 국회의원들이 일부 이제 저한테도 이번 주 목요일 날 모 국회의원께서 이 자동차 급발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저한테 좀 자문을 구하겠다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목요일 오후 4시에 저희 사무실 오셔서 같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연군 사건 강릉에서 있었죠. 그 사건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도연군 사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군 사건이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2022년 12월 6일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영상이 있었는데요. 먼저 처음에 시작될 때 영상 같이 보실까요? 이건 목격 차량이에요. 앞에 가는 차 보세요. 도현 꽝 들이받고 그리고 저 차가 계속 돌진해 갑니다. 이 차가요. 저렇게 돌진해 간 차는 나중에 결국은 전투기가 나르듯이 차가 왼쪽 보세요. 이렇게 날아갔고, 그래서 무슨 전화예요 이게? 그래서 차는 이렇게 처박힙니다. 그리고 뒤에 타고 있던 12살 된 표현을 잘못했네 제가. 뒤에 타고 있던 12살 된 도연군은 사망합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도연아. 그런 에마디 소리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좀 아까 무슨 전화가 잠깐 와서 뭐가 왔나 하는 바람에 제가 잠깐 쓸데없는 전화겠죠. 이 도연군 사건 역시 국가수에서는 자동차에는 결함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분했을까요?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도연군의 아빠에게, 그러니까 할머니 잘못을 찾을 수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불송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해서 도연군의 할머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국가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 브레이크에 제동 계열의 기계적 결함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이지만 그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실제 차량 운행 중에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그 분석 결과를 할머니의 잘못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국가수에서는 기계적 결함 발견되지 않는다. 뭐겠어요? 브레이크 페달 밟히더라. 브레이크가 딱딱해졌다 그러는데 나중에 브레이크 페달 밟히더라. 그리고 만약에 등이 완전히 다 깨진 게 아니라면 브레이크 밟으니까 뒤에 불이 들어오더라. 이런 거를 분석하더라고요, 국가수에서는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왜 딱딱하다고 그래? 브레이크 밟히는데. 멀쩡한 브레이크를 왜 딱딱하다고 그랬어?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본 거죠. 차가 달릴 때 해본 게 아니잖아요. 쇳덩어리 놓고 한 거잖아요. 차가 달릴 때 그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국가수 감정 결과를 경찰이 뒤집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 경찰의 국가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무엇에 근거했을까요? 경찰은 여태까지 국가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를 통해서 저랑 친한 누군가를 통해서 저한테 예전에 양주 5.3 상거리에서 있었던 급발진 의심사고, 그 사고에 대한 판결문 좀 구할 수 있습니까? 그 판결문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보내드렸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올렸었는데요. 자, 이 차가 미쳤어 하는 거요. 영상 다시 보시죠.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옵니다. 2019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 남편이 옆에 계시고요. 저쪽에서 물기를 닦으러 가야 되는데요. 근데 저 앞에 사람 걸어올 거예요. 역주행해서 달리면서요. 저 사람 걸어오죠? 사람도 피합니다. 아슬아슬히 피했어요. 속도는 최고 130까지 올라갑니다. 웅웅 소리 계속 나죠? 웅웅. 이 사고요. 이 사고로 편의점을 돌진한 편의점 주인 사망하고 손님 크게 다칩니다. 이 차가 미쳤어 그러면서 이 차가 미쳤어. 저는 이 사고 나자마자 이분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올리셨고요.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과 주고받은 글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보세요. 저 밑에 이렇게 이게 다 저랑 주고받은 이렇게. 어떤 거는 17, 3번, 4번, 어떤 거는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글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 당시 저랑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김필수 교수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한국교통방송, 그때는 전국교통방송이었는데요. TVN이 아니고요. 그 TV 방송 말고요. TVN 교통방송에 한문철의 교통시대 맞나요? 헷갈리네. 제목이 뭐였더라?
2004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매주 한 번씩 패널로 나오시면서 자동차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랑 아주 친합니다. 김필수 교수님한테 제가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경찰은 국가세 분석 의뢰했더니 차는 멀쩡하다. 그래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고요. 검사는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예, 법원의 판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형사사건을 안 할 때라서 직접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2019년도니까요. 제가 형사사건 시작한 게 2021년 무렵부터 이제 형사사건을 무죄 다투는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그래서 계속 다른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면서 저는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문을 해드리고 도와드렸는데요. 자,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1심 피고인은 무죄. 예. 주유소에서 세차를 한 이후 차량에 묻은 물기를 닦기 위해서 주유소 내 공터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전혀 눌려지지 않았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음주운전도 아니고 몸이 갑자기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이 차가 미쳤어 라고 녹음되어 있다. 국가수는 전압이 유지되어 전압 강하시 나타냈을 특이 현상을 보이지 않고 속도가 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 없다. 계속 가속해서 쭉 빨고 올라간 것이다. 여러분들 전파상 가면 이렇게 두 개 쫙 하면은 이게 전압 그 있잖아요. 쭉 해보면 정상이네. 그런 걸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더라. 나중에 고철덩어리 된 거 갖고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이 차가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다가 버스 정류소, 구조물과 편의점을 충격하는 그때만 마지막에 꽝! 그 앞에 버스 정류소 쿵쿵 하거든요. 그때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차 나중에 국가서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해보니까 브레이크 페달 밟으니까 뒤에 들어오더라. 그러면은 브레이크도 밟히고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고 그럼 앞에는 브레이크 안 밟은 거다. 그래서 브레이크 시스템, 브레이크 페달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제어계통에 고장 코드도 검출되지 않는다. 스캐너 있잖아요. 쥐 하는 거예요. 그거 해보니까 아무것도 이상 없다고 나온다. 그래서 급발진 관련한 차량 결함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 브레이크가 안 밟혔다는 그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김필수 교수는 운전자의 실수가 없음에도 자동차가 급발진되는 경우 제동장치의 진공 배력이 무력화되어 딱딱해져서 제동장치가 딱딱해지면 아예 눌러지지도 않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거 그거 갖고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안 밟아도 볼 수 없다. 즉 빵 갈 때 그때는 안 되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잠깐 들어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어요. 검사가 항소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번호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736. 갑자기 오토바이 예. 이게 일반적인 승용차 속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다. 처음에 하니까 그런다. 또 시속 한 차례 시속 130에서 124 잠깐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면서 사고 났다.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꾸준히 가속할 때 나는 소리가 아닌 부릉부릉부릉 이게 아니고 부릉부릉부릉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연신이 이 차가 미쳤어라고 다급하게 말한다. 다른 급발진 의심 사고들은 짧더라. 5초기 때문에 5초 동안에 그거 운전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피고인이 딱 이상한 소리 나면서 하면서 37초 동안이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덤프트럭도 오고 막 오는데 그 차랑 붙이면 내가 죽잖아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역주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37초 동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수는 급발진 관련된 차량 결함을 논할 만한 특이 흔적이나 현상이 식별되지 않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 흔적도 식별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그러나 그 감정 결과는 사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서 인자는 고철동에 된 상태에서 그래 성능 검사가 불가능하다. 즉 차를 주행하면서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속, 제동 기능에 대한 나중에 딱 보니까 브레이크 페달 밟혀져? 불 들어와? 이거 눈으로 한번 본 거지. 직접 그 차를 굴려봤느냐?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가 붕붕붕붕붕 이런 소리. 또 CCTV에서 영상에서 CCTV 영상 보면 막 확 엄청난 배기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가속 페달 팍 밟으면요. 가속 페달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운전자 실수야. 그럴 때는 가속 페달 너무나 세게 밟아갖고 거기에 이 신발 자국이 남는데요. 네. 또는 내 신발에도 너무나 세게 밟아서 내 신발에도 브레이크 페달이 거기에 자국이 남는데요. 그런 거 조사 안 했느냐. 그리고 이 차는 EDR도 없는 차예요. EDR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37초 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착각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수는 나중에 쇳덩어리만 갖고 본 거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감정 결과로 자동차가 멀쩡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 그 급발진 여부는 그거는 더 이상 형사사건이니까요. 하여튼 운전자 잘못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안 된다. 국가수 감정 결과로서는.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상태에서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을 막 하고 사람이 걸어오니까 그것도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마지막에 커브 구간에서 커브 구간에서 그 편의점으로 들어간 거 그걸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옆에 넓은 공간에서 그처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느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설령 자동차 말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피하려고 노력하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그렇게 됐으니까 운전자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하고 이것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도현군 사건 그 경찰의 결정문하고 좀 비슷하죠? 아마 그 수사팀에서 제가 수사팀에 직접 보낸 건 아니고요. 저를 아는 분이 그 양주 사건, 양주 급발진 의심 사고 그 사건 무죄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판결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보내드렸고 그분이 이제 수사팀에 전달했을 겁니다. 이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게 강릉 도영군 사건 경찰의 결정문이죠. 결국은 국가수는요, 쇳덩어리 놓고 했다는 거예요, 쇳덩어리. 이 차가 미쳤어. 그 사건에서는 EDR 기록은 없이 쇳덩어리만 놓고 브레이크 페달 밟으니까 불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브레이크 정상이다. 이렇게 감정한 거고요. 또 10개월 된 그 손녀를 태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함안군에서 있었던 그 사고요. 그거는 EDR 보니까 브레이크 안 밟았다. 예, EDR 보니까 브레이크 안 밟고 가속페달 90% 밟은 걸로 돼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정상이더라. 브레이크 정상이지 어떻게 알아요? 쇳덩어리 놓고. 자, 그래서 이 사건 결국은 이게 경찰에서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페달 딱딱해. 예, 역주행 참사 닮은 꼴. 국가수 분석 결과. 여기에서요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서 작동이 하지 않았다는 건데 국가수는 아니다.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니 그때 봤어요? 브레이크 밟았는지 아닌지 봤어요? EDR에서 안 밟은 거로 나왔다는 거죠. 예, EDR에서 안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국가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EDR에 보니까 안 밟은 거로 나왔다는 거죠. 도연군 사건도 EDR 기록은 안 밟은 거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배제했죠. 아니 그걸 갖다 뭐 차를 갖다 굴려 보고서 했었어야지. 고철 덩어리 갖고 뭘 알아? 고철 덩어리 갖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차가 완전히 이 차 이걸로 뭘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0개월 된 손녀 태우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갖고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밟혀지겠죠. 그리고 등이 남아 있으면은 등이 들어오겠죠. 결국 그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도 아까도 이상한 소리 나는데 그 소리가 뭔지 찾을 수 있나요? 기계적인 결함은 못 찾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게요.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으면은 할머니가 착각해서 실수한 건지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해진 것이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페달 블랙박스.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한테 오시기로 한 분이 수원에 계신 지역구가 수원이에요. 그 국회의원께서 염태영 의원께서요. 네, 저는 제가 아는 분은 아니에요. 저 이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네. 도연이법 및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와 관련 논의 요청. 국민의 안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생명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 의원께서도 미약 하나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기하와 만나 소위 도연이법 제정 및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둘이서 만나서 얘기하지 말고 자,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저한테 이 국회의원께서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궁금해하는 내용을 요약해와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의하는 내용을 둘이서만 할 게 아니라 한문철 TV 라이브에서 논의하는 거 어떨지 확인해 보세요.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했더니 다음 주 목요일 7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편한 시간에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후 4시쯤 시작합시다. 2시간 정도 지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할 겁니다. 결국 도연이법이라는 것은 입증 책임 전환이죠. 그리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이것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비용 때문에 못한다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지금 빌트인 블랙박스 나오고 있잖아요. 아예 그 블랙박스 들어있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페달 블랙박스 그거 카메라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 돈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급발진이 딱 증거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거부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예요. 목요일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등이 반드시 들어오나요? 제가 이 시청역 참사에 대해서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일 모레 글빛 수요일 날 이제 89회, 90회 한블리 녹화를 합니다. 89회 때 녹화해서 7월 30일 날 방송할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 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때 제가 제작진에게 이걸 실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페달이 과연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발만 얹어도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하게 걷어 작동하지 않았다.
근데 CCTV 보니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발만 돼도 등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들어가야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느냐? 1cm 정도는 밟아야 브레이크 등이 요거 살짝만 되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죠? 페달 블랙박스 다른 차, 그 다음에 바깥에서 찍는 카메라, 그래갖고 살짝 발만 얹어놓고, 그러면 후방 영상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옆에서 그 찍는 걸 이제 또 다른 카메라 찍는 겁니다. 뒤에서도 또 찍는 겁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창문 다 열어놓고 발만 살짝 댔을 때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지, 0.5cm 밟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1cm 밟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1.5cm 밟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 지난번에 제가 우리 PD들한테 내려가서 한번 해보세요. 발만 닿기만 하면은 등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지. 그랬더니 발만 닿으면 안 들어오더래요. 한 1cm 차에 따라서 또 2cm보다 조금 더 그래야 불이 들어온다고 우리 PD들이 내려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던데, 근데 그 실험 영상은 안 찍어놨네요. 여러분들 제 이름 그려져 있는 페달 블랙박스 100대 빵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200대 빵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네 시스템에 이 페달 블랙박스를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지하 주차장이면 더 좋겠죠? 차 안 다니는데 차 세워놓고요. 아니면 밤이면 더 좋겠죠? 낮에는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게 잘 안 찍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요. 혼자 하시더라도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은 브레이크 밟는 것하고 전방연소 후방연소 다 나오니까 그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발만 살짝 댔을 때, 그럼 그 오디오까지 있으니까요. 본인이 얘기를 해보세요. 자, 브레이크 살짝 발만 댑니다. 네, 살짝 밟습니다. 네, 0.5cm 밟았습니다. 1cm 밟았습니다. 1.5cm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실험 좀 해봐 주세요. 브레이크 등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지금 급발진은 없다는 쪽에서는요, 브레이크에 발만 닿기만 해도 불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딱딱해서 안 눌려지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이 급발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또 이제 우리 박병일 명장님께서요, 예전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위치 신호가 릴레이 기기를 작동시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은 그 브레이크 등이 무조건 들어온다. 옛날에 그랬을 때요. 근데 최근에 전자식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컴퓨터 통신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등을 브레이크 밟으면 컴퓨터 통신에서 브레이크 밟았어, 등 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 순간적으로 오작도 될 수 있다는,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저기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 갖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박병일 명장님께서는 이 기술적인 요즘 차량의 특성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들 브레이크 등 안 들어왔네, 그럼 브레이크 안 밟았네 이거잖아요. 페달 블랙박스 가지신 분들께서요, 오늘 밤에 좀 실험 좀 해봐 주세요. 내일 8시부터 12시까지 영상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이 좀 해주실래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컴퓨터가 브레이크 밟은 것을 인식을 못하면 뒤에 등이 안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일 명장님 말씀은,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컴퓨터는 지금 가속 페달 밟았네. 가속 페달 빨리 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게 에러라는 거죠, 전자계통에. 지금 옛날 기계식일 때는 브레이크 어느 정도 밟으면 뒤에 불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브레이크 밟았다고 그러더라도 등이 안 들어오고 컴퓨터가 브레이크 밟으면 인식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급발진행은 뭐예요?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이 자동차의 컴퓨터가 지금 가속 페달 밟았네. 그럼 뻥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브레이크 계속 세게 밟으면 더 세게 밟았네. 빵. 결국 컴퓨터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요. 많은 분들이 국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수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 CCTV 보니까. 그리고 EDR에도 브레이크 안 밟은 건 돼 있다. 가속 페달 99% 밟은 건 돼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나중에 보니까 그 고철 덩어리 밟아 보니까 이 고철 덩어리 이거 밟히더라. 예. 그럼 일단 이 실험부터 해보자고요. 발만 대더라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밟혀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그 전기 스위치에 딱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스위치에 딱 손만 대면은 컴퓨터가 켜지나요? 스위치에 손만 대면 불이 켜지나요? 스위치 눌러야 불이 들어오죠. 세게 누르지 않다 터치는 돼야 들어오죠. 터치해서 좀 어느 정도 돼야. 컴퓨터 스위치 세게 누르나요? 톡 어느 정도 좀 누르면 그때 컴퓨터 켜지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손만 스위치에 그 시작 버튼에 열쇠처럼 돼도 그거 손 살짝 댄다고 컴퓨터 켜지나요? 이 문제를 일단 오늘 밤에 여러분들 이 페달 블랙박스 가지신 분들이 실험에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갖고 여보 뒤에 들어와. 평택 털보 오늘 밤에 실험 좀 해주세요. 평택 털보를 비롯해서 이 페달 블랙박스 가지신 분들 혼자 하지 말고요. 내가 말하는 게 녹음되겠죠? 그리고 부인은 뒤에 계시면서 그걸 계속 찍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여보 지금 들어와? 나 지금 밟았거든? 3인 1조로 하면 더 좋겠네요. 네, 한 분은 통화를 해야 되니까 통화를 하면서요. 통화를 하면서 또 한 분은 옆에서 찍으면서 페달 3채널이요. 페달 블랙박스, 오디오, 그리고 밖에서 촬영하는 이 실험 어느 분이 좀 해주실까요? 한 분만 해서는 안 되고 몇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라오면 그거 보고 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하만 사건은 그 10개월 된 손녀 사건, 그 사건은 국가수에서 급발진으로 보이지 않는다. CCTV에서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보죠. 네, 이거죠. 여기가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던데요. 국가수 분석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고 기록 장치 EDR 여기 브레이크 밟은 이력이 없다. 또 CCTV 분석 결과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이걸 놓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국가수는 쇳덩어리와 EDR과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물론 할머니가 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아까 50초 동안 할머니가 어떻게 처음에는 손녀랑 같이 으쓱 잘 논다 이렇게 옹알이하는 손녀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러다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다가요. 그 으쓱 잘 논다 하다가 이제 차가 신호 밖에서 출발할 거죠. 잠시 후에 소리 잘 들어보세요.
결국 50초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겠느냐? 예. 일시적인 착각은 할 수 있겠지만 50초 동안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볼 때 예. 지금 네, 정신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 지금 어떤 분이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서 예. 저렇게 급발진인 줄 알고 자기는 예? 브레이크 밟은 차가 이렇게 그래서 급발진을 주장하면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몰랐던 거겠죠.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급발진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EBR기로 5초 동안 이거 갖고서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거죠. 지금도 어떤 분들이 네, 뭐 계속해서 당연히 당연히 운전자 실수지. 그 손녀랑 같이 으쓱으쓱 잘 논다 그러다 그 딴 생각 정신이 딴 데가 있어 그렇지. 그런 글이 또 올라오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급발진이 없다는 분들은 늘 그렇죠. 또 여자야? 또 나이 많어?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저렇게 50초 동안 뒤에 손녀가 타고 있는데 그 역주행 상태에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50초 동안 계속 차가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 사고가 시속 16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이 운전자 실수라고 본다면, 자동차 결함이 아니고 운전자 실수라고 본다면 당연히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되겠죠. 왜? 속도 위반 사고잖아요. 속도 위반 사고니까. 그래서 제어를 못한 거잖아요. 시속 165. 경찰에서 국가수호 의견을 받아들여 차량에는 문제가 없고 운전자 잘못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반드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한속도 뭐 50이나 잘해봤자 60일 거 아니겠습니까? 손녀가 다친 거니까 아유 그냥 뭐 요새는 경찰에서도요 검사가 기소유예하는 것처럼 야 그냥 그렇게 용서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검찰로 기소의견을 송치하세요.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전자 실수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럼 검사가 판단하겠죠. 검사가 운전자 실수라고 본다 그러면 기소를 해주기를, 기소유예하지 말고요. 기소유예가 제일 나쁜 거예요, 여기서는요. 왜? 기소를 해줘야 법원에서 운전자 실수냐 아니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어중간하게 아이고 할머니가 실수로 그 손녀 다치게 한 거니까 기소유예.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건 최악이에요, 최악. 싸울 수가 없어요.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 실수로 본다 그러면 경찰, 검찰 모두 법원에 기소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에서 운전자 잘못인지 아닌지 혐의 유무를 판단해 주시고 어중간한 기소유예 그 결정은 안 내려지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